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윤 지지율이 올랐다라고는 한국갤럽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경 지지율이 2달 만에 30%대로 올랐고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에 진행한 조사에서 경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 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는데요. 직무 긍정률은 9월 첫째 주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잘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민심이랑 전혀 상관없는 뭐 이따위 조사들이 계속해갖고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갤럽을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럼 첫째 주에는 27%라는 말인가요? 6%포인트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사 결과표를 보면 이게 웃긴 게, 자, 이거거든요? 요건데, 보세요. 주요 지지 정당, 응답자 특성표입니다. 응답자 특성표. 정당이 국민의힘이 402, 더불어민주당 312. 그러니까 90명을 더불어민주당을 적게 추출한 겁니다. 30%를 이쪽으로 추출을 덜 한 거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보수 319, 진보 235. 이거 과표 자체가 잘못된 표를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밖에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훨씬 많이 했고 보수 지지자가 훨씬 많이 했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여론조사들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할 거면 그냥 지지 진영자 안에서의 투표를 뽑아봤으면 좋겠어. 100% 니네 그 보수 지지자 내지는 국진당 지지자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봐. 그럼 몇 프로 나오는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우리 김어준 총수가 는 꽃이라고 거기 여론조사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윤석열 긍정률 5% 나왔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준을 잡아서 해보니까 5% 긍정률 나오고 95% 부정이에요. 어머. 5%도 많이 나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난 그 5%도 수박 아니고서야 그 5% 왜곡이 껴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군지 조사해봐야 차라리 그렇게 조사를 해. 예?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국진당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도 50% 나오기 힘들 거예요, 윤석열 지금은. 아니 나는 이게 참 신기한 게 국민의힘을 402명, 민주당 지지자를 312명, 90명 차이 나게 물론 가중치 주겠죠. 근데 조사 자체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나? 해도 되나?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이나 대의성이 전혀 되지 않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에 불과한 게 원칙이 틀린 조사잖아. 그럼 이런 건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 신뢰는 뭐 듣는 사람이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건 법적으로 발표를 못 하게끔 제한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에 기초가 안 돼 있잖아. 여론 조작이지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랐는지 뭐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남로 대비를 잘해서 올랐어. 지난주에 진짜 그냥 가관이더라고, 진짜. 뭘 잘했는데. 힘남로 대비는 송 작가가 제일 잘했지. 차라리 우리 방송을 봤으면 포항, 울산 그 피해 안 당했을 수도 있지. 아니, 나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지지 정당이 더 많은 조사를 한번 보고 싶어, 나는. 진짜. 리얼미터든 뭐든. 그러니까 니네 식구들만 모아서 해, 그럴 거면. 그러면 거기서 90%가 나와도 비웃어 줄 테니까. 괜히 어설프게 조작질 해갖고 이게 전체적인 민심인 것처럼 이런 발표 못하게 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90명이 넘게 그 국짐 지지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밖에 안 올랐어. 그리고 4%밖에 안 떨어졌어, 부정률은.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결국. 뭐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좀 다르게, 뭐 이거는 비슷한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높긴 하던데. 근데 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없지만 지지율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경이 순방 가자마자 이준석 관련해서 윤리위 소집됐고 윤리위에서 이제 제명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로 주호영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 나간 사이에 지금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준석이가 누굽니까? 불굴의 16번, 20번 남 준석이 아니겠어요? 쉽게 안 꺼지겠죠. 네, 쉽게 안 꺼져요. 그래서 징계위도 또 다시 징계도 갖춰보. 징계도 가처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럴 거면 그냥 법원에다 하청을 줘.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자, 이런 와중에 안철수가 아유,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철수 형, 해봐야 개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을 비롯해서 이준석이 뽑아줬던 대구 쪽 표들이 제일 많아요. 그 표들을 지금 누가 주무르고 있는지를 봐야지. 뭐 또 다른 경쟁 상대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철수형은 투표로 절대 국짐에서 당대표 못 됩니다. 무슨 지금 여론조사율에서 높이 나온다 그래갖고 기대치 갖고, 자, 이제부터 내가 당대표 할 타임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차기 국회의원 선출 공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당대표예요. 그런 자리를 안철수한테 밀어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순간 안철수 파일 다 까질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진행되어 온 거를 보면은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대선 전에 갑자기 만나가지고 종이도 안 들고 가고 그냥 계약서 보여주면서 나 이거면 준석이 난리잖아. 내가 금방 끝나고 바로 당신 당대표 시켜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이준석의 이 놀라운 비닐 주머니 안에서 나오고 있는 가처분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단일화가 지금 안철수의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막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굉장히 했었고, 그게 이준석의 그 성상남 문제까지 가서 그걸 들고 흔들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결국에 보면은 그때 얘기한 그 시나리오대로 뭐 더디지만 가처분 때문에 계속 더디게 가지만 어쨌든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준석은 이 제명을 통해 갖고 정치 생명이 끊길 판이에요.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는 있죠. 국힘에서 제명 당했으니까 민주당에 와서 공천 받으면 되지. 안 됩니다. 물론 나는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디로 나가요? 대구 가야지.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이준석이 이 민주당 대표로 민주당 후보 이름을 걸고 대구에 출마하는 모습도 정말 저는 보고 싶은데 아마 그건 힘들겠죠. 안 돼요. 네, 장제원의 보라당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국짐당은 4분 오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정의당도 이름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모여갖고 노려볼 수 있는 건 강원이나 TK 쪽, 이른바 윤석열의 지지층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77% 지지율에서 보여줬다시피 나머지 전국정당 부분 하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포션을 취해가지고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 우리한테 꽃놀이패예요. 좋죠. 김건희가 저렇게 계속 나대주는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기소 내지는 조사를 검찰이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의 저 떨어지는 패션 센스, 자국 뻗친 머리, 사라진 국격, 그리고 지금 국진당의 분열까지 지금 이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고는 하나 자기네들끼리 이전 투구만 아니라고 치면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쪽은 역대급 최고의 보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건데, 소비자 물가가 비싼 부분, 일단 쌀과 에너지, 공공 물가만 이재명 대표가 잡아줄 수 있다고 치면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쌀,
에너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요 부분을 어떻게든 제한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맞춰주시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나서서 조정합니다. 우리가 외교를 못해서 바이든한테 속아가지고 또는 낸시 펠로시가 밑보여가지고 환율이 이 모양인 거고 미국에서 한국을 패싱하는 아주 지랄 같고 이기적인 그저 지 미국밖에 모르는 법안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그 대안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미국 내 투자하기로 한 거 철회하고 카나다나 유럽이나 인도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대안 카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그 반응을 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한테는 공식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어요. 아, 나라 따로, 나라 패싱이네. 나라랑 상관없이 윤석열 패싱이네. 즉 대한민국 외교부와 통상산업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 미 행정부나 미 주지사들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정치적 쇼당을 붙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외적으로 보여진 지표 나쁘고 IMF가 오고 뭐 온다고 합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과 환차익을 통한 어떤 그 뭐 전성시대라 그래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깎아줘서 5%를 벌었어요. 벌어놓은 거죠. 이건 깎았으니까. 그 다음에 환율을 통해서 15%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수출 호조, 공급망의 편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아무리 지들이 거짓말 쳐도 안 믿어. 그랬으면 니들이 망했지. 적자 봤다고 재무제표 깎겠지. 재무제표가 문제가 아니라 역대급 해외에다가 돈질을 하고 있는 돈 많은 나라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도 삼성이나 SK처럼 돈질을 못합니다. 깜짝 놀래고 있어요. 일개 기업이 50조가 넘는 전, 150조가 넘는 전을 턱턱 투자해야겠다고 던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에요.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 러시아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을 모시려고 전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하긴 그러고 보면 기업들도 윤석열 패싱한 거죠. 그렇죠. 패싱한 게 아니라 밑에다 깔아놓고 보는 거지. 뭐 필요하면 김현장에 전화하면 되니까. 그럼 바로 법안 자판기가 돼갖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니까.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똘똘한 기업들이 있어서 옛날 IMF 때는 눈탱이를 맞아갖고 당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IMF를 안 당합니다. 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당하지 옛날처럼 달러 싸들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사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과 기업들의 힘이.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또라이 이 잘못돼 있는 2명의 대통령을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